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네마스터에서 텍스트를 다양한 형태로 꾸미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세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키네마스터를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작업할 거를 열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으로 지난번에 작업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제가 있는데 제목을 달지를 않았어요. 그럴 때 여기다 제목을 다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 제목 없음을, 여의도 영상 수업 이렇게 확인. 제가 이렇게 수업을 제목을 달아놓는다면 다음에 편집할 때도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제목을 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하실 땐 연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집을 누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 만든 영상에서는 첫 장의 제목은 제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다 주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끝에 있는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엔딩 크레딧을 위쪽 방향으로 올리는 크레딧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작 흥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부터 처음부터 쓰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작업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버리고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나서 이제 제가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엔딩 크레딧을 만들 때 끝장에 맨 마지막 장에는 단색 배경 위에다가 넣을 거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이미지에서 단색 배경을 하나 넣어 주시면 좋겠고요. 단색 배경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단색 배경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검정색에다가 쓰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나는 색상이 있는 것을 쓰고 싶다 그러시면 색상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은 검정 배경을 사용하겠습니다. 배경을 선택하시고 나면 항상 확정하실 때는 체크박스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타임바를 글이 들어가야 될 위치에 넣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사진 위에, 이미지 위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추가적으로 이 검은 종이 위에 내가 글을 쓰겠다. 그래서 레이어는 위에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글을 쓰실 때는 텍스트나 손글씨 등을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오늘은 텍스트를 쓰고 나서 손글씨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로 여러분들이 영화 마지막은 항상 엔딩 크레딧이 제작은 누가 했다, 또는 누구에게 헌정한다, 이 영상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들, 그 다음에 출연자가 누가 했다, 이런 거 제가 남기고 싶은 글을, 가을을 마음에 담기, 항상 풍요롭고 행복하세요. 제가 누가 만들었다? 제가 꼬마병정이 만들었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닉네임이 꼬마병정이라 제가 꼬마병정이 만들었다 라고 제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영상에 언제 만들었는지도 제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2020년 가을에 이렇게 확인해서 글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글을 꾸며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글이 틀렸을 때는 키보드로 고쳤죠. 키보드로 글을 고쳤습니다. 키보드에 들어가서 제가 행복하세요 다음에 느낌표를 2개만 넣어 볼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느낌표뿐만 아니라 예쁜 이모티콘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이모티콘이 여기에 있죠. 이모티콘 사용하셔서 넣고 싶은 것들을 넣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을 만한 것들을 저는 최근에 여기 이 커피잔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에 영화, 그림, 영화, 영상을 만들다. 그래서 이 위치를 제가 보니까 여기 잘못 넣었어요. 지우고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낙엽을 가을에 만들었으니까 낙엽을 한번 넣어 볼까요? 낙엽이 이모티콘 중에 있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동물 그림, 단풍이 지는 낙엽이 있네요. 그쵸? 낙엽, 이렇게 2개 정도 넣고, 이렇게 제가 이제 새로 꾸몄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다시 한 번 더 커피잔을 한 번 더 넣어 보도록 하죠. 최근 사용했는 거 확인.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글꼴을 고치겠습니다. AA가 글꼴이고요. 글꼴을 한국어 여러분들이 한국어 글꼴이지만 한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생김새를 보고 글꼴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선아리랑 서체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하시면 이렇게 풍요로운 느낌이 드는 서체. 그래서 검은 바탕에 흰색이기 때문에 글자는 훨씬 깔끔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글을 넣는데 색상을 제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 네모 요게 색상입니다. 색상을 원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이런 색상으로 제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을 바꿔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글이 처음 보여질 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이 좋을까? 처음 등장하는 인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등장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시는 게 인애니메이션. 팝은 퍽 튀어나오는 거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밀기는 오른쪽으로 글자가 밀려서 나오는 거, 왼쪽으로 밀기는 왼쪽에서, 위로 밀기는 위로 밀려서 나오는 거, 드롭은 뚝 떨어지는 느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팝 위에서 하면 팝 위에서 쪽에 이렇게 고무 스탬프는 보시면 이렇게 스탬프를 찍는 것처럼 펑 이렇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을 조금 더 다르게 주고 싶다면 확대 보시면 이런 느낌하고 비슷하게 글자가 그런데 고무 스탬프가 더 확대되는 느낌을 확연하게 주시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엔딩 크레딧을 올릴 거라 자연스럽게 서서히 나타나는 타이핑 한번 볼까요? 글자가 다다다다 탁탁 타이핑. 그래서 저는 타이핑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시간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서서히 더 천천히 나오게 하고 싶다. 1.5초 만에 글자가 나오게 하고 싶다. 1초 만에 나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시간을 결정하실 수 있고 빠르게 타이핑을 치고 싶다. 이렇게 빠르게 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1.2초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애니메이션을 결정을 하셨다면 체크 하시면 확정이고요. 왼쪽에 있는 왼쪽 체크박스를 선택을 하시면 그 전 단계 즉 글자를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거고요. 글자가 저희가 총 하나의 슬라이드를 6초 한 이미지가 6초 동안 움직이게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6초 동안 어떤 효과로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제가 엔딩 크레딧이라 아래쪽에서 위로 움직일 거라 애니메이션은 빼겠습니다. 아웃 애니메이션 사라질 때 마지막에 조용히 사라집시다. 페이드.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글자를 좀 더 예쁘게 꾸미시고 싶다면 하고요. 윤곽선
글의 윤곽선을 enable 사용하겠습니다. 색상을 어떤 색을 쓸 것인가. 예, 이렇게 조금 연한 색을 제가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글의 바깥에 윤곽선이 생겨서 좀 더 느낌을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 예, 글의 그림자가 지게 하겠다. 무슨 색으로 그림자가 지게 할 거냐. 저는 흰색 그림자를 지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더 길게 하면 흰색 그림자가 지는데 검은 바탕의 흰색 느낌은 완전히 흰 느낌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자는 크게 잘 사용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저는 윤곽선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글로우 반짝반짝하는 느낌을 줍니다. 네, 번쩍번쩍. 제가 색상을 붉은색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확 띄게. 붉은색보다는 푸른색 계열로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푸른색 계열로 해서 그 다음에 퍼짐 정도를 강하게 주면 이렇게 글자가 바깥으로 이렇게 푸른색 테두리가 생기는 것처럼 번짐 형상처럼 보여지는 건 글로우. 윤곽선하고 헷갈리실 텐데요. 윤곽선은 글을 따라 테두리가 생기는 느낌이 윤곽선이고 글로우는 퍼지는 느낌을 주는 게 글로우입니다. 그래서 글로우도 많이는 사용하지는 않는데 같은 계열의 색상을 사용하신다면 좀 더 풍요로운 느낌은 주실 수 있어요. 양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글자의 양들은 이렇게 해서 글로우를 저는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색은 제가 한번 넣어 보겠지만 실제로는 배경색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떤 색 배경을 쓸 것인가. 그리고 색을 선택하실 때 이런 팔레트를 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녹색 계열의 실제로는 녹색 계열은 쓰지 않겠죠. 퍼플 계열에서 가서 제가 이렇게 배경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강도로. 이러면 이렇게 색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네모 상자라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화면 폭에 맞춤하시면 이렇게 전체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니시고요. 그래서 배경색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셨다면 체크박스.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엔딩 크레딧 바닥에서 위쪽으로 해서 사라지게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스타트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래쪽에 글자 크기 조절은 글자를 전체적인 상자의 크기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밑으로 내려서 출발할 때는 첫 줄만 보이도록 이렇게 엔딩 크레딧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좀 더 여기까지 와서 줌해서 출발하면서 엔딩 크레딧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글이 전체가 기본 애니메이션이 아닌 글이 전체가 개체가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은 열쇠 왼쪽에 있는 열쇠 모양. 그 다음에 제가 인애니메이션을 줬기 때문에 글자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위치 클릭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갔을 때 이제 얘가 끝났을 때 다 올라가서 여기쯤 갔을 때 그 마지막 장 6초가 끝나갈 위치쯤 되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얘가 저 위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쪽에 이렇게 사라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이제 제가 설정을 해 보았어요. 한번 제가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움직이는데 글이 올라가는 동안 움직임이 없으니까 좀 밋밋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글이 올라가는 동안 움직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느리게 깜빡이기 이렇게 하시면 느리게 깜빡깜빡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댄싱 글자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드리프팅
둥둥둥둥 떠 있는 느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주고 싶은지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글자 자체가 노란 게 텍스트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글이 움직이는 거 자체는 애니메이션, 개체, 글 상자 자체가 움직이는 건 왼쪽에 있는 열쇠 모양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만약에 가운데쯤에 왔을 때 제가 어느 위치에 움직임을 조절하고 싶다든지 제가 가운데 한번 확대를 해서 전체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쯤 왔을 때 제가 열쇠를 찍어서 이쯤 왔을 때 글자가 많이 확대를 좀 시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서 체크를 했다면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됐다가 줄어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 출발할 때는 작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첫 스타트 빨간 점에 있을 때는 좀 더 작게 상자를 이렇게 작게 해주시면 작게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 출발지에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사라지는 위치, 그 다음 가운데 있을 때의 위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겠다.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결정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을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제거하고 싶다면 열쇠 모양을 다시 누르시고요. 가운데 있는 빨간 점 위치에 가기 위해서 요 꼴로 위치를 찾아갑니다. 오른쪽으로 가기, 오른쪽으로 가기, 왼쪽으로 가기. 가운데 위치일 때 제가 이거를 없애버리고 싶어요. 마이너스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플러스는 추가, 마이너스는 제거. 그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추가와 제거. 그래서 제가 여기를 추가해서 점의 위치에선 확대가 되게 하겠다. 확대가 되면서 이렇게 쭉 보여지는 이런 형태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시간이 좀 짧아서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재생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요 시간에 맞춰서 얘도 시간을 같이 늘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좀 더 긴 시간 동안 움직임을 갖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플레이를 해보시면 좀 더 천천히 엔딩 크레딧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엔딩 크레딧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텍스트를 시를 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